저희는 시설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까지 투자를 받은 금액은 다 합치면 한 480억 원. 저희는 아직까지 이탈하신 분이 단 한 고객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이제 월 매출로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0배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지방 소멸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도전과 혁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파크 플러스 역삼 2호점에 입주해 있는 H2 호스피탈리티의 이웅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끝없는 변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지금의 프로덕트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일부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전반적인 호스피탈리티 프로덕트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고객에 맞게,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비전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끝없는 변화 5글자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H2 호스피탈리티는 테크 기반의 호텔, 그 다음에 리조트, 료칸, 그 다음에 레저 시설, 그 다음에 베케이션 렌탈, 서비스 아파트,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여행과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해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SaaS 회사는 아니고요. 시설과 이제 매니지먼트 컨트랙트를 계약을 맺고 그 시설에 대한 그 디지털 전환과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건물주 아니면 그 건물의 대행사 라던가 이런 분들과 계약을 맺고, 스타벅스랑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건물주와 매출을 쉐어하는 형태로 지금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저희가 15,000실 정도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4만 실 정도를 저희가 판매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완전 바닥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직접 스팀기랑 공업용 청소기를 사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에어비앤비들을 한 6개월 동안 청소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일 밑바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력들, 실제 호텔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청소 자체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력들의 효율화를, 스케줄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플랫폼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일본으로 가면서 이제 저희가 베케이션 렌탈 쪽의 하우스키핑 플랫폼 회사들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예약을 담당하고 수익 관리해주고 이런 CS를 관리해주고 에어비앤비를 담당해주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저희 고객사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청소가 안 되면 방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표님들을 쭉 다 인터뷰를 해서 가장 저희랑 핏이 맞겠다 싶었던 대표님한테 가서, 우리가 당신들이랑만 일을 할 테니 우리랑 같이 합병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요 위의 시장, 그 베케이션 렌탈 영역에 있어서 요 위의 시장까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저희가 가장 큰 회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베케이션 렌탈 영역 밖에 있는 2성급 호텔, 3성급 호텔, 4성급 호텔, 리조트 이러면서 점차 영역을 넓혀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는 메인 비즈니스는 일본이기는 한데,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호텔 운영사들, 호텔 시설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H2O가 그런 걸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확장을 더 빨리 할 수 있었고, 저희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5성급 호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온보딩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남아로도 저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었고, 한국 쪽에서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쯤 월 매출에 비해서 똑같은 이제 월 매출로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0배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객실도 거의 한 10배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볼륨적인 측면 말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성취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5성급 호텔을
온보딩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 허스피탈리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5성급 호텔들의 점유율을 거의 100%를 다 차지하고 있는 PMS SaaS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랑 저희 같이 연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5성급 호텔들까지 다 온보딩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인더스트리의 롱테일이 아니고 우리가 메인스트림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너무 통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팬데믹 전과 지금과 똑같아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뭐 프로덕트는 훨씬 더 고도화가 됐지만 근본적인 콜 밸류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비드 전에는 전 세계 관광시장이 엄청난 활황이었어요. 뒷배경에는 저가 항공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여행에 대한 threshold가 굉장히 낮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여행이 되게 활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숙박시장도 너무 활황이어서 이런 메이저 플레이어들한테 저희가 미팅을 요청드리고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정말 하나같이 다 해주셨던 말이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훌륭해. 계속 열심히 해. 근데 우린 지금 이미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반응이 거의 100%였는데 사실 요즘에는 완전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먼저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 구조를 더 나아갈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H2O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이 인바운드로 거의 100%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스토리가 처음에 재밌었는데요. 뭐였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일본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었어요. 도쿄올림픽도 이제 캔슬이 되고 전반적인 허스피탈리티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걱정을 많이 하던 찰나에 한국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그냥 한국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한옥들을 좀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훌륭한 한옥들인데 고택들이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투자도 되게 많이 했고 놀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건물들은 왜 이렇게 다 놀고 있을까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판매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관광객이 유입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이 되게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젊은 창업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리플레이스의 도은우 대표를 만나게 됐고 되게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플레이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청년 실업, 두 번째가 지방 소멸 지역. 이 두 가지를 도은우 대표가 리플레이스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 봤더니 리플레이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곳이 지금은 뭐 여러 지역에서 하지만 문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문경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화수원이라는 한옥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 팀원들이 대부분 다 광주, 뭐 대구, 인천, 서울 이런 대도시에서 온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경에 있는 지방 소멸 지역, 그냥 마늘밭이거든요. 그 근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한옥만, 고택만 덩그라니 하나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숙박시설과 F&B로 레노베이션을 본인들이 직접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한 다음에 연에 뭐 거의 10만 명씩 왔다 가는 그런 관광 명소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지역의 크리에이터로 만들고 이제 지역을 확장을 하면서 순환을 하면서 왜냐면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래 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순환하면서 그런 청년들 자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지방 소멸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이 하고 있는 너무 훌륭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분들의 큰 한계가 이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지자체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관광공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리플레이스를 인수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리플레이스의 프로덕트를 확장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조직이 굉장히 많은 법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도 뭐 여러 법인들이 합병을 하거나 뭐 저희가 인수를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H2O 호스피탈리티라는 가장 위에 있는 조직이 갖고 있는 비전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세대 호스피탈리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덕트를 각각의 법인이 갖고 있는 특색을 이용해서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도전과 혁신. 결국에는 직원들한테 완전 새로운 영역인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기존에 사실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계셨던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구조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 이 각각의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거를 좀 더 도전을 해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메인으로 갖고 같이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 풀빌라인데요. 저희의 사실 가장 핵심은 그 건물의 IRR이죠. 수익률을 높여주는 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3층짜리 풀빌라였었어요. 근데 1층이 전체가 다 프론트데스크였었고 그 프론트데스크 앞에가 이제 이렇게 마당이 있고 절벽이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1층 프론트데스크를 없애고 카페를 넣었는데 그 카페가 굉장히 잘 됐어요. 제주도에서 되게 손꼽히는 유명한 카페가 되어서 객실의 매출만큼 카페의 매출이 나온 거죠.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물론 시설 투자는 조금 하셨지만 거의 안 하셨거든요. 딱 수익률이 2배가 이상이 되신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영역인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몽 지원. 그 포켓몬스터 캐릭터 중에 메타몽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 포켓몬과 똑같이 변신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현재 고객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메타몽처럼 딱 그대로 변신을 해서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성장 모멘텀이 온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직원이 얼마나 늘 것 같아 라는 거를 알고 있는 회사일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너무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에는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좀 더 되게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일반 사무실에 가면 사실은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엄청나게 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굉장히 플렉시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플렉시블한 것뿐만 아니고 대비를 하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